자, 3교시, 4교시네. 4교시 우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법 바뀔 거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휴대폰 가지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한번 치보세요. 이게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시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냐면은 12월 2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가 되면 국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하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 내용이 바뀔 예정이라고요. 뭐가 바뀌냐 하면은 주요 내용을 보면 확인설명서 서식에 이게 단기 민간임대주택 4년짜리가 폐지됐거든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살고 2년 더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4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없어졌어요, 제도가. 그래서 그걸 반영한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리기준인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게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나옵니다마는 이제 업무정지가 이때까지는 6월 이하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한 사람이 동시에 2개 이상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기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하면은 최대 2년까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가 6월 이하인데 위반 행위를 여러 개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동시에. 예를 들면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6개월인데 만약에 4개를 위반하면 2년이잖아요. 5개 위반해도 이제 최대 업무정지 기간이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6개월이거든요. 여기 지금 첨부 파일이 안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한번 열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정리 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이게 적는 게 어디로 가버렸지? 자, 1번 문제. 여기 있네. 1번. 개발제한구역이나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가압류되어 있는 이런 토지가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만 못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개상물이 된다. 또 가압류되어 있어도 중개상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압류되어 있으면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되어 있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던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모두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권리금. 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권리금
알선하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1, 2번은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프린트 오늘 내드렸잖아요. 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이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린트에 위원회 비교한 거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 프린트에 다 정리를 해서 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상가,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이 10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제가 볼 때는 이 10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입법의 불비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10명은 하지 않는다고. 짝수면 가부동수 나오면 만약 10명이면 5명 찬성, 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 10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악법도 법이라고 법조문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10명 이상 15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금융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똑같습니다. 둘 다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요 30명도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하죠? 짝수면 안 된다고요. 그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 짝수예요. 이게 중대한 흠결이에요. 300명 다 참석해서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홀수, 원칙적으로 다 홀수인데 여기 짝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들 나중에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오늘 프린트에 다 내드렸잖아요. 비교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 말이 틀렸습니다. 모든 위원. 잘 모르면 모든, 반드시, 꼭,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 발령나면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트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며칠 전까지라고 했어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아니고 7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요?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고 했죠? 90일 전까지. 90일이라는 숫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90일 전까지. 그래서 6번 X고요. 7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는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다 했는데 우리 등록 신청을 어디다가 한다고 했어요? 시군구에 등록 신청한다고 했죠? 시군구. 시험에 시장군수구청장 업무인지, 등록관청 업무인지, 시도의사 업무인지,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인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시군구에 등록을 하니까 등록은 시군구 업무라고요. 시도 업무가 아니고. 자격 관련된 거는 시도 업무죠. 자격증 시도의사가 교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 업무인지 또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의 업무입니다. 등록 업무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 5가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주식회사, 합자, 함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는데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개법인이 될 수 없다. 자본금은 3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라고 했어요?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자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절차도 까다로운데 오히려 법인 되면 더 업무를 많이 할 수 없죠. 근데도 왜 사람들이 법인 하려고 해요? 명함에 법인 대표 이렇게 하면 왠지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법인 대표라고 하면 기획부동산, 디벨로퍼, 사기꾼 이런 이미지도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 틀렸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대표자 빼고 7명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3명 이상 돼야 된다고 했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우리 프린트에 56번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다 보면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변호사는 자격증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등록할 수 없다고 했죠. 변호사도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됐고요. 자, 그래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인과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 이 말은 등록 기준에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요. 자격증 없이는 변호사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법무사 업무는 법무사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죠. 세무사 업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을 했습니다. 목적. 그 다음에 2조 용어정의, 3조 중개사물. 우리가 51개 조문이 있어요. 51조. 3조 중개사물 했고요.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가장 안 중요하다고 했죠. 조문은 많은 데 비해서. 그 다음에 9조까지 했어요. 9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자격 취득에서부터 개업할 때까지 절차. 이 9조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2조, 3조 용어정의 중개사물 시험에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고요. 이제 다음 주 10조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석만 하지 말고 계속 수업 들으면 공인중개사법은 전부 다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